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정된 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려면 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게 워낙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의 이 취임 이후 최고의 그 이슈가 되었던 상호관세, 뭔가 미국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치워준 나라에 대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그 국가에 대한 기본 관세, 그게 상호관세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계속 무슨 갈취다, 무슨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적자를 심하게 만든 나라를 중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상호관세였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이 상호관세의 쟁점이랑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는 이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 해서 영어로 IEEPA라는 법입니다.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지금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끼치고 있는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라 해가지고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15%에서 25% 이렇게 선에서 했었고,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50%까지 이렇게 해서 좀 말썽이 난 적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미 1심, 2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올해 한 4월부터 하급심 법원들은 1, 2심, 2심 전부 다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근거법이 지금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인데 트럼프는 혼자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을 하고 무역 적자가 심한 데 대해서 근데 아래 하급식 법원들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관세 부과 권한은 당연히 의회에게 있다라는 게 하급심 법원들의 판단입니다. 당연히 이제 연방 대법원은 3심인데 1, 2심, 2심에서 판단한 거 이게 국가 비상 사태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해서, 그리고 그 권한이 설사 있다더라도 대통령께 맞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근거법과 부과 권한. 그것도 저는 이제 이 하급심 법원의 논리를 보면 이 대법원이 이 1심, 2심을 뒤집고 트럼프에게 권한이 있고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한 10% 이하다. 하급심 법원의 이 논리가 상당히 맞고,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라 하면 전시를 말합니다. 전시에 준하고 이제 어떤 국가 내부의 어떤 내란 행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왜 다른 국가가 침략을 했다든지, 이런 걸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지, 무슨 무역 적자가 심했다 해서 국가 비상사태라면 그거는 정말 또 혼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표했듯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이제 계엄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민주당이 말을 안 듣고 국정에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그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라면 국가 내부의 전복 세력, 흔히 이제 뭔가 대통령과 이런 지배계층에 대한 전복을 도모하는, 그건 내란 비슷한 행위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하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은 개인이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없게 엄격하게 막아놨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는
내란 이제 굉장히 내부의 전복 사태 그리고 외부의 침략 아니면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제가 거의 90% 가능성으로 가깝게 이 부가근거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의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90%에 달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90%로 해서 위법 판결이 난다. 자, 그러면 바로 관세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부터 해서, 상무장관까지 해서 이미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적으로 대체할 만한 부가 근거를 다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섹션 232조, 섹션 301, 그다음 섹션 122, 338에서 국가 안보 기반 무역 불공정 대응 등도 무역법 등등 해서 관세법에서 법적 권한이 틀렸다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 이런 지금 베이스입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지도 이미 이 대법원 위법 판결을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미국 정부는 관세 처리 없이 곧바로 새로운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부과할 것이 유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회할 행정부도 아니고요, 그죠? 트럼프도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법 판결이 나면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거는 건 좀 예상이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하기는 힘든데 일단 가능성을 세 가지로 보고 물론 이제 세 개를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시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다면 이제 일단 이 수입 비용이 엄청 하락하겠다 그죠? 수입 비용이 엄청 하락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 관련 기업들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일시적으로 수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개별 기업들은 이제 수입의 비중이 높은 개별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단기 랠리가 가능한데 자 이제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자 위법 판결 즉시 그 시장은 대체 법안은 이제 뭔가 좀 사후의 문제고요. 당연히 준비를 하고 하겠지만 시장은 즉시 그 막대한 금액의 관세 환급 가능성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되게 부채가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쇼크가 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법 판결 즉시 대규모 관세 환급이 같은 거 아니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는 이제 그 문제니까요, 그죠? 근데 미국 정부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 폭락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적 베이스로 해서 다시 부과를 할 거니까 시장은 당연히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나면. 그러면 어차피 관세는 다른 법으로 유지하지 않냐 해서 시장이 의외로 무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랠리 하더라도 시장이 단기 랠리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중국 수입이 많은 기업들, 이제 애플, 테슬라, 월마트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단기 랠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정부가 좀 빠르게 대응한다면 시장이 무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법 판결 즉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미국 재정 불안 문제 때문에 일시적 폭락 가능성도 있다 해서 네. 그래서 이 그 위법 판결이 난 때 그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부분이 했던 위법 판결은 90% 가까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행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뭐 언론 대응을 빨리 하면 무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법 판결 즉시 일시적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나스닥 폭락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지 제가 확신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무효 즉시 이제 그 단기 랠리, 일부 종목의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리 한번 이 그 상호간세 대법 판결 때를 대비해서 좀 요때 시즌에는 좀 보수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늘려서 종목 보유를 줄이는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남았지만 대법 판결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